이번 사연은 염치 없이 바라기만 하는 시부모를 끊어버리고 소송과 함께 이혼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시부모 집까지 받고 이혼하고 전 남편은 불륜녀에게 돈도 뜯겼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결혼 1년 만에 이혼한 여자입니다. 남편과 10년 넘게 사귀고 결혼했어요. 저희만 바라보고 일도 안 하는 젊은 시부모님에게 깍듯하게 대하며 돈 가져다 바칠 며느리가 얼마나 될까요? 게다가 남편은 총각 행세를 하며 불륜녀와 결혼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시부모가 불륜녀 부모와 상견례를 할 때 거지같이 굴어서 결국 전 남편은 차이고 그 여자에게 거액의 위자료까지 주었다고 하네요. 저는 시부모님 집을 받고 이혼했어요. 그동안 시부모에게 들어간 돈에 비하면 큰 재산입니다. 그래서 마음 편히 지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월 400만 원 정도 벌고 남편은 상여금 포함 연봉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전세 대출 받아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예물 반지 한 개 받고 예단 혼수 다 해왔습니다. 시부모님은 내년에 환갑인데 두 분이 경제활동을 안 하세요. 그래서 매달 생활비 50만 원 정도 드렸습니다. 아이 생기기 전에는 그렇게 지원해드려도 무리는 없다고 생각했죠. 아버님은 건강 상태가 양호한 편인데 집에 계시고 어머님은 다리가 안 좋아 일을 못 하십니다. 그런데 환갑 여행에 대해 얘기하다가 중국, 일본은 가까운 나라라서 언제든 갈 수 있으니 싫고 동남아는 갔다 와서 싫다고 하시더군요. 어디를 보내드려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남편 형제들도 다 고만고만하게 살고 있는데 남편은 여행비를 좀 많이 내고 싶었나 봅니다. 저는 주 7일을 일하는 사람이에요. 매일 바쁘게 일하다 보니 살림하는 것이 버거워 주 1회 파출부를 씁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아시고 어머님이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해줄 테니 파출부에게 주는 돈을 자기에게 달라고 하셨답니다. 안 그래도 최소 50만 원은 드리는데 더 달라는 거죠. 파출부 비용은 제 용돈에서 지출하는 것이고 알뜰하게 살림하고 빚 갚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저희가 맞벌이하고 있으니 돈이 꽤 많다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그나마 이모님이 오시니 집이 정돈되고 숨통이 트이는데 시어머니가 저희 집 일을 해주겠다고 월 40만 원을 달라고 하더군요. 제가 볼 때 매일 친구, 친척분들과 놀러 다니시니 늘 돈이 모자라는 것 같았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빚 갚아놓고 아이 가지려고 했거든요. 시아버지는 얼른 아이 낳아라. 아이 낳으면 우리가 돌봐주겠다. 그리고 넌 나가서 일해라. 매달 200만 원씩 아이 돌보는 비용 주면 되지 않겠냐? 이러시는데 참 사람을 기운 빠지게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저희가 맞벌이 한다고 당연히 시부모님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시아버지 무척 건강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참 웃긴 것은 시아버지가 메이커를 엄청 밝힌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입은 없는 분이 명품 코트를 산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환갑 때 쓰려고 모은 돈이 있는데 해외여행 안 가고 명품 코트를 사고 국내 여행 2박 3일 다녀오겠다 하시더군요. 일도 안 하시면서 명품 옷은 밝히고 자식 도움받아 사시면서 솔직히 이런 요구를 당당하게 하는 건 너무 비상식적인 거 아닐까요? 남편은 시댁 때문에 싸우고 살면서도 부모님이 해달라고 하는 것은 꼭 해드리고 마는 성격이에요. 남편은 월급이 제 반도 안 돼요. 연봉으로 쳐도 제가 훨씬 더 법니다. 그런데 자꾸 뭘 사달라고 하고 여행지도 간을 보는 것을 보면 저희를 물주로 보는 듯 했습니다. 자식 돈은 쉽게 쓰고 빚 갚으며 사는 자식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니 너무 열받더라고요. 신혼여행 갔을 때 시어머니가 신혼집에 도둑 들면 안 된다고 신우 애들까지 데리고 와서 저희 집에서 지내셨습니다. 새 침대에서 자는 것은 물론이고 새 가전제품, 주방용품 아주 당연하게 다 썼죠. 어린 조카들이 소파에 껌 붙여놓은 거 해결하느라 진땀 뺐고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 시이모님 두 분이 거실에서 만취해 계셔서 표정 관리가 안 될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저는 시이모님 오시는 거 몰랐다고 했더니 이때 아니면 신혼집 구경 언제 할 수 있겠냐고 너희들이 이모님 초대할 생각은 있었냐고 하시더군요. 정말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살다 보니 시부모님이 부부싸움을 자주 하시고 싸우면 신우에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신우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엄마 가엾다고 엉엉 울고 너희가 엄마 마음 좀 풀어드려라. 너희 집이 더 가까우니 한 일주일 푹 쉬다 가도록 하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 전화를 받고 알았다고 대답했고,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저에게 전화해서 엄마가 우리 집에 일주일 오실 거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통보하는 시기였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했어요. 부부싸움을 하시고 왜 아들 며느리 집에 와서 쉬시냐? 그게 반복되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냐? 살림할 시간도 없는데 어머님이 오시면 미리 다 치워놓고 식재료도 사다 놔야 할 텐데 나는 집에 와서 살림도 잘 못하고 누워 자기 바쁜 사람이다. 그러니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와서 쉰다는데 동의할 수 없다 했습니다. 남편은 이제 결혼했으니 우리 부모님도 우리 집에 편히 왕래하시도록 해야 한다는데 이게 말이라고 하는 건지, 그래서 부부싸움은 집안에서 해결하라고 한마디 했더니 자기 부모님을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냉정하게 말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미친 새끼. 나는 당신과 둘이 살려고 결혼했지 시어머니의 부부싸움까지 풀어드릴 생각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오려고 짐까지 다 싸놨는데 제가 거절한 걸 아시고는 괘씸한 년이고 여우 같은 년이라고 했다네요. 하루 종일 나가 있는데 설마 내가 너희 집에서 놀기만 하겠냐? 집안 살림해주고 좀 가르쳐주면 서로 이득이 되는데 그걸 애초에 차단하니 냉정하다고 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생활비 외에 저희 집 일을 해주면서 40만 원을 더 달라고 하셨던 이유가 어렵게 사는 신우 카드값을 내주고 돈이 모자라서 그랬던 거라고 합니다. 결혼한 지 10개월 됐을 때 자궁에 임신을 하게 됐어요. 배가 너무 아파 응급수술을 하고 입원했거든요. 그때 남편이 클럽에서 총각 행세를 하고 여자를 만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새로 만난 여자가 돈이 좀 많아 보였는지 자기는 총각이라고 말했답니다. 그리고 병원에 누워있는 저에게 와서는 우리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남편이라는 인간이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안 그래도 자기 부모밖에 모르는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있었는데 앉아서 당하기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얼른 정신을 차리고 남편 차에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남편은 새로 만난 여자랑 집을 구하고 다니고 돈을 펑펑 쓰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자기 부모를 극진히 모시지 않는다. 부모로 생각하지 않아 너같이 차가운 여자랑은 도저히 살 수 없어서 결심했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딴짓을 하고 다녔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누나 형도 너 같은 여자랑은 하루라도 빨리 헤어지라고 하더라고 말하면서 우리 관계가 안 좋아서 헤어지는 게 아니고 같이 살면서 부모님을 돌볼 의지가 없는 게 마음에 걸려서 이혼하는 것이라고, 너한테 애정은 조금 남아있으니 일주일에 한 번은 모텔에 가자는데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을 내가 얼마나 잘못 보고 있었나 하는 생각에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티내지 않고 증거를 더 모으기 위해 참고 또 참았습니다. 2달 뒤에 집을 빼기로 했었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전세금을 다 내주셨지만 사위 기 살려준다고 남편 명의로 계약했었거든요. 전세금 엄마가 내준 것이니 다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이래서 명의가 중요한 거라고 약 올리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은 그 여자랑 살 집을 계약한 상태이고 저희 신혼집보다 꽤 비싼 곳이더라고요. 잔금 치르려면 저희 집 보증금을 다 내도 모자랄 판이니 한 푼도 못 준다고 생떼를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나가기로 했어요. 그 돈 안 주면 너희 회사 로비에 찾아가겠다고 했더니 그러기만 해보라고 하면서 제 뺨을 때리더군요. 저도 바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돈은 다 받았고요. 남편과 별거하면서 소송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저 때린 날 응급실 가서 진단서 받았고 남편이 그 여자랑 결혼하기 전에 상간소송도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몸을 사리더라고요. 무슨 낌새를 차렸는지 그 여자네 집에서 안 자고 자기 부모님 집에서 자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여자가 결혼 진행을 서두르지 않는 게 이상해서 남편 등본을 떼봤대요.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알게 됐고 여자 집이 잘 사니 깨끗하게 이혼하면 결혼해서 잘 살면 된다고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답니다. 그 여자도 참 웃기죠. 하지만 상견례를 해보니 저희 시부모님이 또 구차하게 돈 얘기를 꺼내서 시댁이 진짜 거지인 것을 알게 되고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기로 했고 이혼도 안 한 유부남이 아가씨에게 혼인하자고 했다고 위자료 4천만 원 달라고 했다네요. 위자료 안 주면 회사에 찾아가서 달릴 거라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 여자에게 차이고 나서 저를 찾아왔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구관이 명관이다. 생각해보니 나한테는 너밖에 없다. 다시는 안 그럴 테니 용서해달라.
그리고 부모님 용돈 안 드려도 된다. 우리 다시 마음 합해서 잘 살아보자고 하는데 욕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바보인가요? 저는 소송 준비가 다 된 상태였거든요. 근데 남편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니 저를 붙잡으려고 한 것이었고 저는 조건을 내걸었어요. 소송은 안 하겠다. 시부모님이 들어가려고 준비하던 아파트가 있는데 분양대금의 30% 정도만 낸 상태였는데 그걸 제 명의로 받고 이혼했습니다. 나머지 돈은 제가 넣어야 하지만 가난한 시댁에 그 아파트는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었거든요. 변호사 비용 엄청 날렸지만 소송 안 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시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네요. 신혼여행 갔을 때 우리 집에서 판치고 있던 시모 신우를 보고도 그냥 넘어간 제가 바보였어요. 남편 형제들이 다들 무능력하고 빈대붙으려 하고 시부모가 당당히 돈 요구할 때 스트레스 받지 말고 바로 헤어졌어야 했어요. 남편이 불치병인 효자병 걸린 걸 알고도 헤어지지 않은 거 정말 후회합니다. 남편이 결혼할 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한테 깍듯하게 하지 않으면 애기 안 가질 거야. 네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봤다가 아이 가질 거니 잘 생각하고 행동해. 라고요. 사실 이혼하는 게 무서워서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이혼 정말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혼하길 너무 잘했고 쓰레기랑 헤어지고 나서 저 정말 멀쩡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사귄 인간인데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이혼이 두려워서 안 하고 참고 사는 것은 정말 미련한 짓이고 시간 낭비 그 자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륜녀에게 뜯기고 돈 엄청 물어주고 이혼당하고 전 남편 집안 사람들 전체가 모질이들이네요. 이혼할 때 현명하게 일처리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미친 것들에게는 절대 양보하면 안 되죠. 멋지십니다.